안녕하세요. 그래도 엄연히 순서가 있는데 용준이 먼저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 지 2년 다 돼가는 프론트엔드 리더 박용주라고 합니다. 리더십이구나. 쉽지 않다. 안녕하세요. 블랙 프론트엔드 개발자 윤상호라고 하고 저는 1개 팀원입니다. 저는 블랙 메인 프로덕트인 로플렛 X랑 로플렛 I 개발을 주로 맡고 있고 그 중에서도 3라는 기술을 네이버와 구글 API 이용해서 차트와 지도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용준님이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회사 내부 시스템인 로플렛 매니저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고 발자국 연구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웃으시면 어떡해요. 저는 컴퓨터 공학부를 전공했고 저는 키자마자 바로 눈에 보이고 싶어 하는데 프론트가 재밌구나 라고 느꼈고 입사하기 전에 인턴을 했는데 딱 첫날 백엔드 프로젝트 한 개가 있고 프론트 하나가 있는데 뭘 선택하겠냐고 하길래 프론트를 다 선택했거든요. 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가릴 줄 몰랐어요. 네, 5주 만에 딱 하나를 끝내고 나니까 뿌듯하고 재밌더라고요. 계속 이게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전공을 했고 대학교는 현재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에는 물리적인 형태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기계공학을 지원했고요. 솔직한 답변은 큰 비전이나 이런 건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그것만 노력해 해주세요. 처음에는 앱을 보면서 나도 이런 서비스나 앱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개발 중에서도 사용자들을 가장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영역이 프론트이기 때문에 그 지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말해도 네, 서류 받아서 이게 학교는 물리적인 단계부터 점차 추상화를 해나가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걸 토대로 개발에서 쓰일 사고력을 얻는다 생각하고 개발 수업이 있긴 해요. 정말 개념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개발자가 하는 개발은 저 메인 꼭대기에 있는 레벨이란 말이죠. 되게 다르고 배운 대로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때 백엔드 분이 저한테 학교에서 배운 거랑 다르죠? 이렇게 다시 배워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의 친구는 구글이기 때문에 신입이실 때는 막 다 검색해서 코드 짜시고 이런 거. 지금도 다들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평생 그렇게 저는 뭐 일단 대학에서 관련된 수업을 안 들었거든요. 프로젝트나 가이드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고려해야 될 지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는 서비스이기도 하고 안정성도 반드시 담보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또 속도도 검증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간극이 있지만 학교나 뭐 다른 곳에서 했던 활동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서비스들을 그대로 똑같이 만드는 걸 이제 클론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클론 코딩보다는 그냥 자기가 만들어보고 싶은 거를 자기가 하고 싶은 기술 스택을 다 생각을 해서 만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A라는 기술이 있고 B라는 기술이 있으면 결국에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을 쓰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걸 선택해야 되느냐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만 하시는 분들은 좀 아쉽다. 형님은 일단 이력서를 보자마자 거의 합격선이었는데 wen자적인 사이트를 이력서에 첨부를 해놓으셨는데 팀이 좋아하는 걸 했고 UI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뺏겨온 느낌도 전혀 없었고 보자마자 이분은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잘 개발을 하시는 분이다 싶어서 면접도 잘 보셔가지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단기간으로 팍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고치기도 하고 옛날 코드를 뒤집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신입한테 요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빠른 성장 속도를 기대를 보통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크게 세 가지로 하는데 세 가지나. 다 똑같은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위해서 스택을 일단 보고 최근 기술이나 기술 스택에 대한 심화 과정 인터넷 강의로 회사에서 1년에 50만 원인가까지 인프런 강의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인프런을 10개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무료 강의까지 합해서 널널할 때 업무 시간에 바로 아무도 뭐라를 안 하더라고요.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봤었습니다. 이미 누군가는 경고를 줬지만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퇴근을 한두 시간이라도 기술 블로그 만들려고 계속 코딩을 하고 있고요. 하는 게 뭐야? 저는 이제 책으로는 개념적인 설명이나 이런 거를 위주로 좀 보는 편이고 공부하면서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돌아가는지까지 확인이 돼야 잘 휘발되지도 않고 업무 시간 외에 주말을 이용하여 이거 대표님이 보신다는 가정하에서 주말을 이용하여 회사에서 써보고 싶은 기술이 있는데 집에서 간단한 서비스라도 만들어 본다든지 시도들을 해보는 편이에요. 업무 시간 외에.
저희가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고 프론트 업무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자들한테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로 이제 귀결되는데 차트나 지도나 다양한 것들을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도 많고 그 부분에 아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게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말인데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예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술 중에 꽃은 차트랑 지도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회사가 그걸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중요한 게 데이터가 흔한 데이터도 아니고 양질의 빅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또 구석에 있는 개념을 쓸 때가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도 빠르게 잡힐 수 있는 거. 보통의 개발자들이 다 하는 코드 리뷰 이렇게 하면은 글을 아무리 길게 써도 말로 하는 것보다 전달력이 약하거든요. 지식을 공유하는 데 한계도 있고 빠르지도 않고 네, 빠르지도 않고 이번에는 이걸 짝코딩이라는데 하나의 컴퓨터로 두 명이서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고 해야 모니터에 네. 손가락질을 하면서 손가락 네, 바로바로 부셔달라고 했거든요. 한 모니터에 서로 단점은 없어지고 장점만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처음 해본 건데 앞으로 계속 발전시켰으면 하는 문화예요. 코드 리뷰를 할 때마다 그냥 쉽게 쭉 던진 말인데 상대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코멘트를 달 때마다 이 코멘트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지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건지 레벨 1부터 5까지 표시를 하거든요. 없었던 제도인데 어떤 분 의견을 내주셔서 개선. 사실 상처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아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걸 눈치를 못 챘네요 지금. 아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하자 했는데 그렇구나. 그랬구나. 3일에 한 번꼴로 알고리즘 문제가 자동으로 올라오고 각자 풀고 의견도 공유하고 상품이 있는 거예요? 상품은 없어요. 그런 퀴즈는 아니고 세미나 말이 아니에요. 세미나도 있죠. 보통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거나 중요한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을 때 교훈점 아니면 지식들 다 같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회고를 하거든요. 사소한 불만사항이라도 이야기를 하면은 실제로 그게 이제 문서에 기록이 되고 그걸 대표님이 보고 제가 느꼈을 때는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세스가 뭐 어떤 복지보다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량을 잘 파악을 하고 개개인별로 역량에 조금 더 많이 줘서 약간 성장을 유도하는 상무님 생각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수평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상무님은 앱도 하셨고 시영님도 디자인 쪽으로 더 많이 아시니까 서로 다 장점이 있어서 그런 거를 말을 했을 때 이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싹 하나로 모인다는 게 제일 프론트엔드 측에서는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수평적이라고 하는 이제 조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평인데 수직적인 경우도 있고 너무 다 수평이어서 어느 누구도 결정권이 없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뒤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근데 저희 프론트엔드 팀은 공주님께서 리더로서 가운데 균형을 잘 잡아주시고 결정 어떻게 하시고 저는 이제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대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진짜 수평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랑합니다. 저는 제일 좋은 거 휴가가 눈치를 하나도 안 본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회사에는 11시 전까지는 지각이라는 것이 없다. 네. 그리고 뭐 책, 뭐 도서 구입비, 인프런, 뭐 명절 전날, 뒷날 다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1번 개발 잘하는 사람. 미사유가 필요 없어요. 잘하는 사람. 이제 두 번째로 잘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잘하게 되신 분들. 근데 잘한다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적어도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그 분야에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든 간에 자기가 적어도 했던 분야라면은 자신 있게 나 이 부분 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회사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잘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프로젝트를 얼마나 배포를 했고 성공을 했고는 안 중요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했고 그가 거기 없고 그 안에 있는 개념을 직접 공부를 해서 자기 스스로 짰고 그걸 면접에서 물었을 때 제대로 알고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성장 가능성인 것 같아요. 큰 걸 해봤자 버그가 많으면 성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거든요. 작은 걸 제대로 하는 게 훨씬 성장 가능성이 큰 사람이 그걸 주로 보는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기술 트렌드를 많이 아는 것보다는 자바스크립트 중급이라 적혀있는 게 더 저는 마음에 들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코딩을 해도 근본적인 버그는 언어 자체에서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자바스크립트 자체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발 쪽에서는 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걸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제안의 경우가 보통 많고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게 잘 아니 진짜 이야기. 기분 상하시는 아유 그런 거 없어요. 용준도 잘하고 있으니까 용준처럼 잘 얘기하실 수 있는
사용자들한테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덕트들이 많은 고객사와 많은 일반 사용자들을 확보하는데 그게 좀 목표가 있습니다. 제 롤모델은 코로나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빠르게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기술을 갖다 쓸 수 있는 템플릿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두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영상 자료로 쓰이면 좋겠어. 그니까. 이래서 디지털 자료가 무서운 거야. 이거 어떻게 불러 태워버릴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또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내가 생각하는 한마디로 플랫은 만남이다. 인턴까지 합하면서 세 번째 사회생활인데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느낀 거는 이 정도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회사가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업무 스트레스를 약간 희석시킬 만큼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할 걸. 네. 오, 그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을 만나게 하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 키가 저희 솔루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 저는 로플렛은 아직 스타트업이다. 굉장히 팩트 포켓을 아니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 성장기 시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린아이는 빼주세요. 청소년기 같은 그런 느낌이라 적어도 중요한 거는 계속 커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 없이 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로플렛에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도 말을 엄청 잘하시네요. 그치죠? 끝인가요? 와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답변을 준비하시다면서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차별도 없는데 인터뷰를 위해서 두 개까지 가져오셨어요. 아 원래 인터뷰 이런 식이에요? 되게 많이 적으셨네. 견제하시는 우리가 계속 적고 나는 진짜 엄청 조금 적었는데 약간 예능 프로그램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질문 통보세요.